천남수의 천신민심,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신민심은 이번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도 선거 판세에 대해서 여러분께 유익하면서도 또 소상하게 그 감춰진 표심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많은 그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춘천 갑 선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춘천 갑 선거구는 을 지역으로 춘천의 북부 지역, 신북이라든가 신사우동, 사북 이런 지역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쪽 춘천의 도심권과 그 다음에 아파트 밀집지역인 석사 태계동, 그 다음에 남면, 남산면 등 남쪽에 있는 그 농촌 지역이 합쳐진 그런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와는 이번 선거가 좀 다른 표심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춘천 갑 선거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선거에는 이번에 그 보수의 상징이죠. 그 김진태 후보가 3선에 도전을 하고요. 이에 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가 대결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여기에다가 정의당의 엄재철 후보도 같이 등판을 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총선과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지역에서 어떤 표심을 보였는지 이것부터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요. 국회의원 선거는 그 오른쪽에 있죠.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2016년도에 치러졌고 그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다음 해인 2017년에 치러졌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선거에서는 김진태 후보가 여당이었죠. 새누리당의 김진태 후보가 50.1%, 과반수의 득표로 허영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서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후죠.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면에 문재인 후보가 38%의 득표로 다른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이들 지역이 바로 그 젊은 표심이 많이 집결되어 있었다는 점도 있고요. 또 보수표가 좀 갈라진 영향도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이 지역에서 1등을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선거 결과를 기초로 해서 이게 이번 선거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결과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상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조사 기호가 반드시 소개돼야 됩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을 좀 대신해서 해 주시고요. 이거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춘천 갑선거구에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응답률과 표본 오차가 화면과 같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거기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조사에서 각 후보의 지지도를 확인하기 전에 그것의 어떤 근원을 좀 찾기 위해서 과연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냐, 선거의 성격이 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즉,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을 위한 선거냐, 아니면 야당에 대한 심판의 선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통계적으로 보면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에 대해서 춘천 갑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아마도 거의 비슷하다, 반반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출마하는 4명의 후보자가 어떤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지 지난 27일, 28일 춘천시 갑 선거구 유권자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총선에서는 김진태 후보가 뭐 한 3%, 2% 정도 앞섰는데 이 지역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2.7% 정도 허영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두 사람의 격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두고 오차 범위 내의 접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바둑으로 치면 반집 개가 승부의 형태를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엄재철 후보, 그 다음에 한준모 후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지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 이분들이 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하는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보시다시피 허영 후보가 45.9%, 김진태 후보가 46.6%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 그 허영 후보를 지지했던 대다수는 역시 허영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보여줬고, 또 김진태 후보가 당선될 거다, 지지한다 하는 지지자들은 당선될 것이다 하는 믿음도 역시 함께 보여줬다.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한 정당은 어떤 후보이지만 실질 판세를 보면 다른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춘천갑 선거의 현재 판세에 있어서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걸 저도 보고 놀랐는데요. 지금 물론 그 투표 성향이 세대별, 연령대별로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춘천갑도 역시 그러한 경향성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령대 지지를 보십시오. 18세, 이번에 참정권을 첫 번째로 얻고 있는 18세부터 시작돼서 20대까지는 43.3% 대 38.9%로 허영 후보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30대, 40대로 갈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30대는 58.5 대 25.5, 그 거의 2배가 이상 되는 격차를 보이고 있고, 40대에 가서는 말이에요, 64.8% 대 22%. 이건 뭐 한 3배는 안 되지만 거의 3배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허영 후보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50대에서는 49대 38.5.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허영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지지도에 있어서 허영 후보는 30, 40대의 압도적인 우세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반면에 말이죠, 60대 이상, 이 고령층이 그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60대 이상에서는 반면에 김진태 후보가 67.1%로 22.2%에 그치는 허영 후보를 역시 3배 가까운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대 간의 극명한 차이 때문에 이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현재 오차 범위 내에 박빙을 보이고 있고, 세대 간의 투표자들이, 세대 간의 유권자들이 누가 더 많이 투표장을 찾을 것인가에 따라서 당락이 갈릴 수도 있다 하는 분석까지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춘천갑 분석을 마쳤는데요. 제가 천신민심 1분 선거 읽기에서 그 마지막 순서에 그 1분 선거 읽기로 하는 순서로 1분짜리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관심사죠.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론조사에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론은 항상 변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론조사를 한 그 시점에서의 풍향과 온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며칠 후에는 날씨가 더 추워질 수도 있고 더워질 수도 있고 바람의 방향도 시시각각 변할 수 있듯이 여론 역시 그러한 변화를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론조사가 어떻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여론조사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다음으로 여론조사를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수치, 오늘도 뭐 몇 대 몇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차 범위 내의 접전 한 1%, 2% 차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통계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 우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수치가 비록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조사 시점에서의 수치보다는 그 여론의 흐름, 추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천신민심 그 1분 선거 읽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나타난 여론조사에 대해서 수치만 보지 마시고요. 향후 여론조사도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나오는 여론조사를 기초로 해서 계속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유권자가 되시고 이래서 발전된 우리나라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천신민심의 천남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